정민? 철거 당일 아침 시장 앞에 선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엄마 이름을 불렀습니다. 70 넘은 낯선 회장이 왜 팥죽 장수인 나를 보고 엄마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더듬어 찾았어요. 화면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불 밖은 차가웠어요.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이불을 확 젖히자 찬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벽지 모서리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먼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할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었지만 매일 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어요. 부엌으로 나오니 어젯밤 담가둔 팥이 보였습니다. 붉은 팥알들이 통통하게 불어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워. 손이 시릴 때까지 팥을 씻었습니다. 붉은 물이 뱃속으로 빠져나갔어요. 엄마가 그랬습니다. 팥은 정성껏 씻어야 한다고요. 나는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헹궜습니다. 고구마도 하나씩 닦았습니다. 껍질 사이 흙을 손톱으로 긁어냈어요. 조금이라도 흙이 남으면 탄내가 났고 손님들은 알아챘습니다. 큰 청가방에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앞치마, 장갑, 일회용 그릇, 그리고 며칠 전 구청에서 붙인 안내문. 나는 그 종이를 구겨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세상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오늘도 춥네.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았습니다. 장갑은 일부러 끼지 않았어요. 솥을 옮길 땐 맨손이 나았으니까요. 시장 입구가 가까워지자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가 셔터를 올렸어요. 생선가게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며 나왔습니다. 꽃집 할머니는 벌써 국화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수해 왔구나. 오늘도 일찍이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는 인사를 건네며 내 자리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케이드 한쪽 구석이었어요. 내 소유는 아니었지만 3년째 여기를 지켰습니다. 천막을 펼치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삐걱거리며 겨우 섰어요. 난로를 끌어와 가운데 놓고 큰 양은 솥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가스통 밸브를 열고 불을 붙였어요. 푸슉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작은 불꽃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았어요. 씻어온 팥을 솥에 부었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물을 붓고 나무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뚜껑을 덮으니 곧 김이 피어올랐어요. 군고구마통에 연탄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익숙했어요. 시장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트럭이 들어오고 상자가 쌓였어요. 사람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목소리를 냈어요. 따끈한 팥죽 있어요. 군고구마도 있습니다. 처음 외치는 소리는 늘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해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첫 손님은 옆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고는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어요. 수혜야, 맛있다. 오늘도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돈을 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됐어요. 입구 기둥에 붙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 예정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잠깐 한산해졌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진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 3%,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나는 성적표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솥뚜껑을 열자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팥이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소금을 조금, 설탕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오늘도 괜찮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팥죽은 너무 달면 질리고 너무 싱거우면 서운하다고요. 나는 국자를 저으며 피식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차가 들어오는 건 드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솥으로 돌렸어요. 따끈한 팥죽 있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이 목소리를 내는 게 내일이었어요. 겨울 장터의 아침이었습니다. 차갑고 고되고 외로웠지만 나는 오늘도 여기 섰어요.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솥 안을 저으며 남은 팥죽을 확인했습니다. 반 정도 남았어요. 오늘 장사는 그럭저럭이었습니다. 고구마통 불을 약하게 줄이고 의자에 앉아 잠깐 쉬려는 데였습니다. 저기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깨끗한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보기 드문 옷차림이었어요. 팥죽 주세요. 응, 잠깐만. 나는 일회용 그릇에 팥죽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아이에게 건네자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팥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후후 불며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어요. 누나, 여기서 일해요? 응. 매일 와. 혼자요? 응. 아이는 다시 팥죽을 먹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보다가 물었어요. 혼자 왔어? 부모님은? 차에 계세요. 아, 기사 아저씨가 계세요. 기사 아저씨라는 말에 나는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역시 평범한 집 아이는 아니었어요. 여기 처음이야? 네. 할아버지 따라왔다가 냄새 맡고 왔어요. 냄새? 팥죽 냄새요.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가 귀여웠어요.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아이는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사진 속 고모랑 닮았어요. 응? 우리 집에 사진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사진이에요. 거기 나오는 분이랑 누나랑 비슷해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 근데 난 고모 없는데. 아, 그렇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를 꺼냈어요. 아, 1,000원이면 돼. 괜찮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나는 거스름 돈을 주려 했지만 아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또 올게요. 응, 그래. 조심히 가.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나랑 닮았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아이의 착각이겠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왔습니다. 매번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야? 도율이요. 김도율. 도율이구나. 나는 수혜야. 수혜 누나. 도율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도율아, 넌 학교 안 가? 지금 방학이에요. 아, 그렇구나. 누나는요? 학교 안 다녀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팥죽을 저었어요. 누나는 일해야 돼. 왜요? 그냥 그래야 해서. 도율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팥죽을 먹었어요. 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율이는 이제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와서 팥죽을 먹고 가끔 군고구마도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누나, 팥죽 어떻게 만들어요? 팥을 씻어서 삶는 거야. 그리고 설탕이랑 소금을 넣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응? 왜? 그냥요. 맛있어서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순수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도율이가 기사와 함께 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팥죽 2그릇 주세요. 네. 나는 팥죽을 담으며 슬쩍 기사를 봤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도율이를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도련님, 천천히 드십시오.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걸렸습니다. 도율이네 집은 정말 부자인가 봐요. 저기, 실례지만 도율이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기사는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할아버님께서 키우고 계십니다. 아,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도율이가 내 눈치를 봤어요. 나는 괜히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도율아, 오늘 팥죽 맛있지? 네, 누나.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도율이한테서 나와 비슷한 그림자를 봤어요. 혼자라는 그림자를요.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어요. 모든 걸 끝내고 나서야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도율이 생각이 났어요. 사진 속 고모랑 닮았다는 말도요.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도 도율이는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어요. 누나, 이거요. 도율이가 내민 건 예쁜 장갑이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털장갑이었어요. 이게 뭐야? 누나 손 보니까 자꾸 빨개져요. 추워 보여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누가 내 손을 봐줬을까요? 나는 장갑을 받으며 웃었어요. 고마워, 도율아. 아니에요.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줘서요. 도율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아프고 그리웠습니다. 도율아. 네. 자주 와. 네, 누나. 매일 올게요. 그날부터 도율이는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장사를 준비하면서도 도율이가 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팥죽을 끓이면서도 도율이가 좋아할 맛인지 생각했습니다. 겨울 장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외로웠어요. 작은 온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게 도율이었습니다. 도율이가 온 지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후 2시 도율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누나, 오늘은 뭐해요? 팥 씻고 있어. 내일 쓸 거. 저도 할래요. 나는 도율이를 봤습니다. 깨끗한 손이었어요.
팥 씻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까요? 손 시려. 괜찮아요. 도유리는 이미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이리 와. 도유리는 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는 팥 씻는 법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이렇게 손으로 살살 비벼. 너무 세게 하면 팥이 깨져. 네. 도유리는 진지한 얼굴로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어요. 찬물에 손이 빨개졌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유라, 이제 그만해도 돼. 조금만 더요. 손 얼겠다. 누나도 매일 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유리는 끝까지 팥을 씻었습니다. 다 씻고 나서 손을 털 때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나는 도유리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 따뜻해요. 도유리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까 가슴이 또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도유리는 가끔 일을 도왔습니다. 팥을 씻고 고구마를 닦고 손님 그릇을 치웠어요. 서투르고 느렸지만 성실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도유리를 알게 됐어요. 수혜야, 저 애가 누구냐? 생선가게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손님이에요. 자주 와서 친해졌어요. 어머, 귀엽게 생겼네. 얘야, 생선 좋아하니? 네. 그럼 이거 가져가. 서비스다. 아줌마가 조그만 고등어 한 마리를 싸줬어요. 도유리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허, 예의도 바르네. 꽃집 할머니도 과일 가게 아저씨도 도유리를 좋아했습니다. 도유리는 모두에게 공손했고 밝았어요. 시장 어르신들은 도유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의 동생이냐? 아니에요. 그냥 친구요. 친구치고는 잘 따르는데? 나는 그저 웃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도유리가 물었습니다. 누나, 팥죽 만드는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왜? 집에서 해먹게? 네. 할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도유리를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나는 도유리에게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팥 삶는 시간, 불 조절, 간 맞추는 법. 도유리는 작은 공책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설탕은 2숟갈, 소금은 한 꼬집. 네, 누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성이야. 정성이요? 응.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 도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정성이라고요. 며칠 뒤 도유리가 신이 나서 왔어요. 누나, 할아버지가 맛있대요. 진짜? 네. 처음엔 짜다고 하셨는데 다시 만들었더니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잘했네, 도유라. 나는 도유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유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햇살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도유리가 있어서요. 어느 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장터 천막 위로 하얀 눈이 쌓였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었습니다. 누나, 추워요? 좀. 근데 괜찮아. 도유리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너 쓰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저는 안 추워요. 누나가 더 추워 보여요. 나는 핫팩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에서 온기가 퍼졌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도유리는 내 옆에 앉았어요. 둘이서 눈 내리는 장터를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누나. 응? 여기 있으면 좋아요. 응? 집보다 좋아요. 누나랑 있으면 편해요. 나는 도유리를 봤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도유라, 너네 집은 안 좋아? 도유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크고 조용해요. 할아버지는 바쁘시고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많아요. 누나도 있고 따뜻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나도 혼자였어요. 그래서 도율이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율아, 네, 자주 와. 언제든지. 진짜요? 응, 누나도 넣으면 좋아. 도율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송이가 도율이 머리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나는 손으로 털어줬습니다. 그날 저녁 도율이를 보내고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난로를 끄고 솥을 닦고 천막을 정리했어요. 손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덜 굳어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네, 나. 오랜만이었어요. 진짜 웃는 게요. 다음 날 아침 장사 준비를 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율이가 올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팥죽을 끓이면서 흥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부르던 노래였어요. 수혜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생선가게 아줌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려서요. 그래. 근데 오늘 더 춥다던데. 나는 그냥 웃었어요. 날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도율이가 왔어요. 이번엔 군고구마 2개를 샀습니다. 누나 거예요. 응? 내가 왜? 같이 먹어요. 우리는 난로 앞에 앉아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달고 따뜻했어요. 도율이는 고구마를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나는 그냥 들었습니다. 가끔 웃고 가끔 맞장구 쳤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도율이라는 온기가요.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 입구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나는 천막을 고정하던 손을 멈추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새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일정 안내. 2월 15일부터 1차 철거 예정. 글씨가 선명했어요. 2월 15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채소가게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한 달 안에 나가라고?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구청 사람들 양심도 없나? 생선가게 아줌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공고문을 다시 읽었어요. 철거, 보상금, 이주 대책. 차가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혜야, 넌 어쩔 거야? 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어요. 여기 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전 내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누구는 싸워야 한다고 했고, 누구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팥죽은 식어갔고, 고구마는 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됐어요. 도율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천막 앞을 정리하며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평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도율이가 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누나, 응, 왔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재개발한대. 재개발이요? 응. 여기를 없앤대. 한 달 안에. 도율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누나는요? 모르겠어. 다른 데 가야겠지. 어디요? 아직 몰라. 도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나는 팥죽을 떠서 도유리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누나. 응? 그럼 이제 못 보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도유리를 못 보게 되는 거요. 글쎄, 잘 모르겠어. 싫어요. 도유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여기 오는 거 좋아요. 누나 보는 거 좋아요. 나도 그래. 나는 도유리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구청에서 결정한 거야.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응? 할아버지가 뭐라도 해주실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잣집 할아버지라고 해도 구청 일을 막을 수는 없겠죠. 괜찮아, 도유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다니까.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도유리는 풀이 죽어서 팥죽을 먹었어요. 평소처럼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도유리가 간 뒤 나는 혼자 천막 안에 앉았어요.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2월 15일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그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40만 원. 한 달 병원비도 안 됐습니다. 보증금은 꿈도 못 꿀 금액이었어요. 어떡하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장사를 정리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팥죽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통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나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숨을 쉬고 계셨어요. 여기 없어지면 우리 어디 가요? 돈도 없는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나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을 찾아볼까? 식당에 취직할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할까? 하지만 다 막막했어요. 경력도 없고 고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뽑아줄까요? 핸드폰을 켜서 구인 사이트를 봤어요. 주방 보조 시급 10,000원. 일주일에 엿새 근무. 하루 10시간.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월세 50만 원, 할머니 병원비 10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남는 건 50만 원. 안 되네. 핸드폰을 덮었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터는 우울했어요.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유리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팥죽을 먹으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누나 생각해 봤어요? 뭘? 여기 없어지면 어디 갈지요? 아직? 저한테 말해줘요. 어디 가든지. 나는 도유리를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말해줄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도유리한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겨울은 더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눈이 자주 내렸어요. 장터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어요.
2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고가 붙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할머니 식사를 챙기고 나니 8시가 넘었어요. 할머니는 금방 잠드셨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벽장이 보였어요. 오래된 벽장이었습니다. 거의 열지 않는 곳이었어요. 거기 뭐가 있었지? 설거지를 마치고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낡은 이불, 겨울 옷까지, 그리고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 상자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엄마 거였어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뻤어요.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내가 본 엄마는 늘 지쳐 있었는데 이 사진 속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엄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그 사람 부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지? 찢어진 자리를 손으로 만졌어요. 의도적으로 찢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낯선 주소였어요. 편지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감춘 거라면 읽어도 되는 걸까요? 잠깐 고민하다가 편지를 꺼냈어요. 하지만 봉투는 비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없었어요. 주소만 적힌 빈 봉투였습니다. 왜 이걸 남겨뒀지? 봉투를 뒤집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소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은색 체인의 작은 펜던트. 펜던트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M&J. M은 엄마 이름인가? 정민. J는 누구일까요? 나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 있었어요. 엄마.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엄마는 7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얼른 상자를 덮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탁한 눈동자였습니다. 물. 네, 잠깐만요. 물을 떠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조금 마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응. 엄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요. 어땠어요? 왜 그걸 묻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옛날 일이야. 다 지난 일이고. 그래도 알고 싶어요. 알아서 뭐하게. 할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묻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일어섰어요.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봤어요. 사진, 봉투, 목걸이. 엄마가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유리가 왔어요. 오늘따라 말수가 적었습니다. 도유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하지만 뭔가 있어 보였어요. 도유리는 팥죽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유라. 네. 말해봐. 뭔데? 도유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요. 응.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장에서 뭐 하냐고, 누구 만나냐고. 나는 도유리를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누나 만난다고 했어요. 팥죽 먹는다고요. 그랬더니 더 물어보세요. 그 누나 이름이 뭐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 말씀드렸어요. 수의 누나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하다니.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도율이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듣고 놀랐을까요? 도율아, 너희 할아버지 여기 오신 적 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응?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옛날에 자주 오셨대요. 여기, 이 시장에? 네. 아주 오래전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래전이면 얼마나 오래전일까요? 엄마가 젊었을 때일까요? 도율아. 네. 너희 할아버지 성함이 뭐야? 김진우예요. 김진우. 제이.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이 떠올랐어요. M&J. 누나, 왜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도율이 할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도율이가 간 뒤 나는 다시 상자를 꺼냈어요. 목걸이를 보고 봉투를 봤습니다. 강남구 주소. 혹시 핸드폰으로 주소를 검색했어요. 지도가 나왔습니다. 큰 빌딩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리뷰로 봤더니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동네였어요. 엄마는 왜 이 주소를 갖고 있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도율이 할아버지, 찢어진 사진, 목걸이, 주소, 알고 싶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살았던 삶을요. 내가 모르는 엄마의 과거를요.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말씀 안 하시고 엄마는 이미 없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밤이 깊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엄마, 당신은 누구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찬바람만 창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2월 12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구청 공무원 3명이 서 있었어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모든 물건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겨우 사흘 남았잖아요. 채소가게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공고는 1달 전에 나갔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보상금은 나왔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겐 보상금도 없었습니다. 정식 상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공무원들은 각 가게마다 빨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철거 대상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내 천막에도 스티커가 붙었어요. 아가씨도 15일까지 치우세요. 네.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고 나서 시장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나는 천막 앞에 주저앉았어요. 빨간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도 알았나 봐요. 이 시장이 곧 사라진다는 걸요. 오후 2시 도율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기사 아저씨와 함께였습니다. 누나, 도율이 얼굴이 울먹이고 있었어요. 도율아, 들었어요. 15일에 없어진다고. 응, 어떡해요. 도율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도율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누나 어디 가요? 아직 모르겠어. 저한테 꼭 말해줘요. 약속했잖아요. 응, 알았어. 도율이는 내 옷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도련님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저희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유리가 간 뒤 나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솥을 닦고 난로를 치우고 천막을 걷었습니다. 3년 동안 지켰던 자리가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저녁이 됐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주를 가져왔어요. 마지막으로 한잔하자. 채소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나도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수혜야, 너도 마셔. 전 괜찮아요. 오늘은 마셔. 어른 됐잖아. 꽃집 할머니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줬어요. 나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화끈거렸어요. 우리 여기서 몇 년 했지. 나는 15년. 나는 20년. 나는 3년. 내 차례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봤습니다. 3년도 짧지 않아. 고생했다, 수혜야. 생선가게 아줌마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 가야 할까요? 작게 물었어요. 글쎄, 나도 몰라. 다들 뿔뿔이 흩어지겠지.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연락은 하고 지내야지.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연락한다고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소주를 몇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어땠어요? 엄마도 이렇게 막막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술잔만 기울였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간다. 응, 조심히 가. 다들 잘 살아. 너도. 짧은 인사들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텅 빈 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쓸쓸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뭐였을까? 혼자 물었어요. 팥죽 파는 사람. 아니면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5만 원. 지난주보다 줄었어요. 구인 사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주방 보조, 청소 알바, 야간 경비. 어떤 일이든 해야 했어요. 할머니 병원비는 어떡하지? 다음 달 병원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약값까지 하면 더 들었어요. 월세는 50만 원. 안 되는데. 머리를 감쌌어요.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나요? 나 혼자 키울 때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엄마. 늘 지쳐있던 엄마. 엄마는 어떻게 버텼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나왔습니다.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면 할머니가 깰까봐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금이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생긴 금이었어요. 이틀 남았네.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뒤면 시장은 사라져요. 내 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밤만 깊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율이었습니다. 누나, 자요? 아니, 앉아. 저도 잠이 안 와요. 그래. 누나, 무서워요. 뭐가? 누나 못 보게 될까 봐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율아, 괜찮아. 정말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누나, 꼭 연락해요. 알았어.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이틀, 딱 이틀 남았어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월 15일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할머니께 인사드렸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평소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트럭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철거 인부들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와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아직 안 치운 곳이 있네요. 빨리 치우세요. 10시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10시, 5시간 남았어요. 나는 내 자리로 갔습니다. 천막은 이미 걷어뒀고 난로와 손만 남아 있었어요. 이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수혜야, 채소 가게 아저씨가 왔습니다. 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나는 아저씨 가게 정리를 도왔어요. 상자를 옮기고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됐어요. 8시쯤 됐을까요? 시장 입구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뭐야? 나도 입구로 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시장 앞에 섰어요. 비싼 차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누구 차야? 차 문이 열렸습니다. 기사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나이 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왠지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도율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반대편에서 도율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에요. 도율이는 숨을 헐떡이며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도율이를 봤어요. 도율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없어지면 안 돼요. 도율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혜 누나 어떡해요? 갈 곳도 없다고 했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도율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내게 왔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굳어졌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민? 작게 들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민. 엄마 이름이었어요. 남자는 나를 계속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왜 저 사람이 엄마 이름을 아는 걸까요?
저기요. 구청 공무원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철거 예정 구역입니다. 위험하니까 나가주세요. 남자는 공무원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거를 멈추시오. 예. 이 철거를 즉시 중단하라는 말이요. 공무원이 당황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나는 김진우요. 이 재개발 사업의 최대 토지 소유주이자 기업 후원자요.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김진우. 도율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공무원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소. 지금 당장 구청장에게 연락하시오. 철거를 중단하라고. 하지만 이미 일정은 내가 바꾸겠소. 지금 당장 멈추시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회장이래. 재개발 후원자래. 그럼 철거가 멈춰지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김진우가 다시 나를 봤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당신,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저를 왜 보세요? 당신 이름이 뭐요? 왜요? 말해주시오. 부탁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0 넘은 남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수혜요. 박수혜. 수혜. 남자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어머니 성함은? 왜 물어보세요? 제발 말해주시오. 간절했어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민이요.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기사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남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봤습니다. 정민이가, 당신 어머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철거 중단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보고했어요. 알았소. 모두 물러가시오. 네. 공무원들과 인부들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떠났어요.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철거가 멈춰졌대. 진짜야? 저 회장님이 막았대.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진우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를 알아요? 남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도유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김진우는 나를 다시 봤어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소? 무슨 이야기요? 당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요. 그리고 남자가 잠깐 멈췄어요. 당신에 관한 이야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돼요. 그럼 언제?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돌아서서 내 자리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혜야, 괜찮아? 생선가게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난로에 기대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뭐야? 중얼거렸어요. 도율이 할아버지가 엄마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목걸이에 이니셜 J. 김진우의 J.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다는 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시장에 나갔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했어요.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유리는 오지 않았어요. 문자만 왔습니다. 누나, 할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대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월 17일 저녁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김진우였습니다. 어떻게 여길? 도유리한테 들었소? 나는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를 해야겠소. 제발 시간을 주시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할머니 계세요. 그럼 어디든 당신이 편한 곳으로. 나는 근처 작은 카페로 그를 데려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진우는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소. 처음부터 하세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이요. 나는 28이었소.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 그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때 그 시장에서 당신 어머니를 만났소. 정민이를.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정민이는 20이었소. 시장에서 일했지. 당신처럼 팥죽을 팔았소. 그래서요? 난 매일 갔소. 팥죽을 먹으러. 아니, 정민이를 보러. 김진우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우린 사랑했소. 진심으로. 그런데요? 아버지가 알았소. 그리고 반대했지. 재벌가 아들이 시장 처녀를 만난다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나를 미국으로 보냈소. 강제로. 정민이한테는 돈을 줬지. 떠나라고. 엄마가 받았어요? 아니. 정민이는 거절했소. 하지만 김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약했소. 아버지 말을 따랐지. 미국으로 갔소. 그리고요? 1년 뒤 돌아왔소. 정민이를 찾았지.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소.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니요. 찾았소. 몇 년을 찾았지. 김진우가 나를 봤어요. 그리고 찾았소. 15년 전에.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5살 때였소. 정민이는 당신을 키우고 있었지. 그래서 뭐 하셨어요? 만나려 했소. 하지만 정민이가 거절했지. 왜요? 나한테 말했소. 이제 와서 나타나지 말라고. 우리 삶을 망치지 말라고.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말했소. 당신이 내 딸이라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수혜, 당신은 내 딸이요. 귀가 먹먹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요. 증거라도 있어요? 김진우는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요. 당신이 사용한 컵으로 했소. 서류를 봤어요. 침부 확률 99.99%.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미안하오. 하지만 확인해야 했소. 나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 하시려고요? 아니요. 나는 단지 뭐요? 미안하다고요? 2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거절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정민이가 원했소. 우리를 찾지 말라고. 그럼 찾았어야죠. 끝까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오. 나도 알아. 모르면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편하게 살았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게. 편하지 않았소. 거짓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는 과로로 죽었어요.
44살에 날 위해서 일하다가 김진우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몰랐어요? 엄마 죽은 것도 몰랐어요? 정민이가 죽었다고? 김진우가 비틀거렸어요. 진짜 몰랐나 봐요. 7년 전이요. 그때 당신 뭐 했어요? 회사 경영하고 돈 벌고 있었겠죠.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다 해요? 25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나는 가방을 집었어요. 전 아버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아요. 수혜, 도유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남매라는 거, 그 아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고 재개발도 원래대로 하세요. 우리 때문에 멈출 필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당신이 갈 곳이 없다고 들었소. 그건 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카페를 나갔어요. 뒤에서 김진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는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울면서 불렀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감당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엄마는 이미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율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도율이.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누나,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우셨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나한테는. 방으로 가서 엄마 상자를 꺼냈어요. 목걸이를 봤습니다. M&J, 정민과 진우,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목걸이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남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김진우, 나와 도율이, 얽힌 관계들, 받아들일 수 없어. 중얼거렸어요. 절대로. 일주일 동안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버렸어요. 도율이한테서도 김진우한테서도 연락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할머니 간호하고 밥 먹이고 빨래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수혜야. 할머니가 어느 날 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왜 시장 안 나가니? 그냥요. 그냥일 리가 있니? 할머니 눈빛이 또렷했어요. 무슨 일 있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나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만났구나. 누구요? 내 아버지. 숨이 멎었어요. 할머니가 알았어요? 정민이가 말했지. 임신했을 때.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말렸어. 혼자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정민이는 듣지 않았지. 왜요?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을.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떠났지. 정민이 혼자 남았고. 할머니. 정민이는 강했어. 너를 훌륭하게 키웠지. 힘들었어도 웃었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용서하라고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해.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수혜야, 한 가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다음 날 아침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잘 드십시오. 도유리가 걱정합니다. 김진우, 나는 상자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고급스러운 반찬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드시기 좋은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도 상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하지만 김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저 상자만 놓고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생선가게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혜야, 시장에 좀 와봐. 왜요? 그냥 와. 중요한 일이야. 나는 오랜만에 시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혜 왔네. 어서 와. 사람들이 반겼어요. 나는 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김진우가 서 있었어요.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구청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설명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말했어요. 재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김진우 회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전통시장 보존 및 현대화 사업으로 바뀝니다. 시장은 그대로 남고 대신 시설을 개선합니다. 정말이야? 우리 안 쫓겨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 기업에서 장기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또한 시장 한쪽에 겨울 나눔터를 만듭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청장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그 나눔터 관리자로 박수혜 씨를 추천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어요. 나는 김진우를 봤습니다. 김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면요. 강요는 아니요. 왜 이러세요? 빚을 갚고 싶소. 정민이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이렇게 돈으로요? 아니요. 이건 돈이 아니요. 이 시장 사람들을 위한 거요. 그리고 김진우가 멈췄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곳을 지키는 거요. 가슴이 뛰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미안하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소. 당신이 고생하는 걸 더는 못 보겠소. 도유리가 내게 다가왔어요. 누나, 도유라, 여기 남아줘요. 제발. 도유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 없으면 전 어떡해요. 나는 도유리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혜야, 좋은 기회야. 생선가게 아줌마가 말했어요. 우리도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내가 필요해. 사람들이 하나둘 말했습니다. 나는 주위를 봤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진우를 봤어요.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저를 딸로 대하지 마세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대해주세요. 김진우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것도 안 되면 거절할 거예요. 알았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그리고 도유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를. 그것도 알았소. 나는 숨을 깊이 쉬었어요. 이곳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공간이 된다면 하겠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도유리가 나를 안았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나는 도유리를 안으며 김진우를 봤어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시장에서 계속 일해요.
그래, 잘했다. 근데 할머니, 응, 전 아직 그 사람을 아버지로 못 받아들이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혹시 안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선택이야.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밤에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조금 덜 차가운 것 같았어요. 엄마, 작게 불렀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요. 나는 창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선택했어요. 내 선택으로요.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눔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시장 한쪽 빈 공간에 따뜻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나는 매일 공사장에 나가봤어요. 벽이 올라가고 지붕이 얹어지고 창문이 달렸습니다.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누나, 여기 주방 되는 거 맞죠? 도유리가 물었어요. 요즘 도유리는 방학이 끝났는데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응, 맞아.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도유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요즘 도유리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김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면 조심스러웠어요. 잘 되어가고 있소? 네. 필요한 건 없소? 없어요.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도망가지는 않았으니까요. 4월 초 나눔터가 완성됐습니다. 따뜻한 색깔의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 주방시설, 작은 놀이방까지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구청장도 왔고 기자들도 왔어요. 오늘부터 이곳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김진우가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를 드시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고 누구나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곳을 지켜줄 사람을 소개합니다. 박수혜 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어요. 나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누나, 팥죽 언제 끓여줘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새 가마솥이 놓여 있었어요. 반짝거렸습니다. 팥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누나, 제가 도와줄게요. 도유리가 옆에 섰어요. 그래,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팥죽을 끓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맛있겠다.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나는 그릇에 팥죽을 담아줬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네. 아이들이 후후 불며 먹었어요. 할머니들도 오셨습니다. 아이고, 따뜻하니 좋네. 수혜가 끓인 팥죽은 역시 맛있어.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속 팥죽을 담았습니다. 김진우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그릇 하나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맙소. 그는 팥죽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민이 마시오. 작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나눔터는 시장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들이 오셨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왔어요. 저녁에는 일 마친 상인들이 들렀습니다. 나는 매일 요리했어요. 팥죽, 호박죽, 미역국, 떡국.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혜야, 너 요리 실력 늘었다. 생선가게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 정민이가 보면 좋아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유리는 주말마다 왔어요. 이제는 요리도 제법 했습니다. 누나, 이 정도면 돼요? 완벽해. 도유리와 나는 좋은 팀이었어요. 누나와 동생처럼요. 아니, 실제로 그랬지만요.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진우가 왔어요. 오늘은 평일이었는데도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유리한테 들었소. 병원은 갔소? 아직이요. 돈이 내가 모시고 가겠소. 괜찮아요. 고집 부리지 마시오. 할머니를 위해서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김진우의 차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이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걱정 마시오. 김진우가 말했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소? 빚진 것 같아서 싫어요. 빚이 아니오.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입원하셨어요. 일주일 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수혜야, 네 할머니. 그 사람 괜찮은 것 같구나. 누구요? 내 아버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기회는 줘봐. 할머니, 늦게라도 온 사람인데 완전히 밀어내지는 마. 할머니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요. 6월이 됐습니다. 완전한 봄이었어요. 아니, 초여름이었습니다. 나눔터 앞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도유리와 함께 상추를 심었습니다. 누나, 이거 크면 쌈 싸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와, 기대된다. 김진우도 가끔 와서 흙을 만졌어요.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소? 조금 더 깊이 심으세요. 이 정도? 네. 우리는 조금씩 대화가 늘었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였어요. 나눔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우가 왔어요. 혼자 계시오? 네. 그는 의자에 앉았어요. 나도 앉았습니다. 수혜. 네.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소. 뭔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아버지로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소. 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작게 말했어요. 조금씩이요. 김진우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나 이제 혼자 아니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떠나온 그 길을 나는 다시 이어가 볼게.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웠어, 엄마. 날 낳아줘서, 날 키워줘서.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눔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김진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는 돌아보며 웃었어요.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우가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뭐라고?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눔터로 들어갔어요. 햇살이 창으로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왔습니다. 늦게 오는 봄도 봄이니까요. 차가운 겨울에 따뜻한 팥죽 한 그릇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늘 행복하세요. 인생 유람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